안녕하세요. 제가 하나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가 과목별로 수행평가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수행평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수행평가 팁 같은 것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희 학교 수행평가가 얼마나 빡셌냐면 미술이랑 체육이랑 음악 수행평가까지 되게 빡셌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019년도였는데 그때 그 블랙핑크 Kill This Love가 나왔었어요. 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다 무슨 장면인지 아실 텐데 리사, 지수, 로제 느낌은 되게 잘 살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악 수행평가는 작곡을 시킵니다. 그때 학교 벨소리를 작곡하는 게 수행평가였는데 나쁘지 않은데? 저희는 체육 수행평가도 레전드입니다. 체육 시간에 이런 걸 하는 학교가 어딨어? 인슐린 저항성.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세트 포인트 체중, 호르몬 경화, 그리고 막 스트레칭 시간에 선생님이 막 애들한테 근육의 사진이랑 그거의 영어 이름을 막 매칭시키는 거를 퀴즈로 내기도 해요. 자, 믿었던 체육까지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수학 수행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학 수행평가는 아니고 고3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저희의 흑역사기도 한데 함수송입니다. x제곱, x제곱,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 로그,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얘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내용을 담은 소설을 한번 써봐라 라는 수행평가가 있어가지고 그때 썼던 소설인데 오늘은 명문고등학교인 함수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함수고등학교는 유리함수반, 무리함수반, 2차 함수반, 3차 함수반, 지수, 로그, 삼각함수반 이렇게 8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고차식 선생님이다. 4차 함수반의 담임을 맡고 있지. 우리 반 애들은 정역이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 있어. 역시 우리 4차 함수반이 최고인 거야. 탄젠트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지. 너희들도 알다시피 탄젠트의 한계는 알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한계가 없다고 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지. 최대한 수학적인 내용을 녹이려고 막 애쓴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미적분 수행평가에서 했던 망델브로 집합을 코딩으로 그리는 수행평가예요. 그때 제가 그 프랙탈에 관련된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영감을 받아서 뭐냐면 요 망델브로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요 점화식을 만족시킬 때 복소수가 발산하지 않도록 하는 복소수의 집합을 요 망델브로 집합이라고 하는데 복소 평면 위의 복소수가 요 집합에 속하는지를 판정하는 그런 거를 직접 코딩을 한 겁니다. 요 정사각형 모양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복소수에 대해서 요 망델브로 집합인지를 판정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그래서 요 횟수에 따라서 한 5번 하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 싱크로율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했던 과학 수행평가 중에 3개를 가져와 봤는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페트병에 커피를 타 마시는 방법. 제가 고1 때 페트병에다가 따뜻한 커피 아메리카노 타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 담으면 그 환경 호르몬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을 최대한 안 나오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따뜻한 커피를 타 마실 수 있겠는가. 페트병의 온도가 5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50도 이하에서 커피를 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플라스틱의 변형 온도는 섭씨 55도 이상이다. 이것도 직접 그 논문 찾아가지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요 열량 공식 있잖아요. Q는 CMT.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가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교에서 쓰는 코웨이 정수기의 물 온도는 온수의 경우 섭씨 85도, 정수의 경우 섭씨 24도이다. 커피 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커피 가루를 먼저 넣고 거기에 뜨거운 물을 먼저 넣잖아요. 근데 바로 온수를 넣으면 85도니까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찬물 조금 넣고 거기에 50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을 넣어서 그 커피를 다 녹일 수 있는 양만큼의 물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50도의 커피를 만든다. 이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물 요만큼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넣어서 온도가 50도 될 때까지 넣고 다시 차가운 물 넣고 다시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이 온도를 맞추는 이거를 또 제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탈 커피의 가루양 넣고 물의 양 넣고 물의 온도 입력하면은 그래서 출력해줍니다. 각각 요 차가운 물 몇 초 받고 뜨거운 물 몇 초 받고 얘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수행평가명 화성의 갈크야. 마션이란 영화랑 스페이스X 이런 것 때문에 화성에 가서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화성에 갔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감자를 재배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구랑 같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이 비닐하우스에 그 지구랑 똑같은 조성으로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1%
얘로 기체를 채우려면 얘네가 몇 몰이 필요하냐. 그 같은 조원 중에 화학을 엄청 잘하는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건데 그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 화성의 공정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필요한 기체 몰수가 달라지냐 이런 걸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제가 계산한 건데 감자 재배하려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걔를 분수로 스프링클러처럼 이제 분수로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름이 5cm인 단면의 물기둥을 10m로 365일 동안 써와린다고 했을 때 화성에서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냐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웃긴 게 비닐하우스 높이가 3m인데 분수가 10m야. 세 번째는 감자를 자동 재배 시스템을 만들자. 재배가 되어서 수확이 되는 그 비탈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자가 요 1m/s 제곱의 가속도로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마찰 계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진짜 쓸데가 없다. 얘는 그 AP 물리학이라는 과목의 수행평가인데 그 회전 관성에 관한 실험이에요. 이 회전 관성이 물체가 얼마나 회전하기 쉬운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점토를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채워 넣어요. 이렇게 경사면에서 굴리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직접 비탈면에서 굴리는 거를 이렇게 점을 하나하나 찍습니다. 얘 가속도를 측정하면은 이 물체의 회전 관성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랑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오차율 보면은 생각보다 막 원래 물리학 실험하면은 겁나 이상한 결과 많이 나오잖아요. 막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든지 스케일이 완전 달라버리는 실험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 오차율이면 꽤 정확하게 실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발표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발표 딱 2개 가져와 봤습니다. 1학년 2학기 통합사회 시간에 문화인류학이라는 책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행평가였는데 제가 그 PPT 템플릿 쓰는 거를 좀 안 좋아했어가지고 템플릿을 안 쓰고 좀 어떻게 PPT를 잘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이미지가 다 배경이 없는 이미지예요. 이 PNG 이미지를 활용하면 좀 더 느낌 있는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는 뭐 픽사베이나 PNG 트리, PNG 이미지 이렇게 PPT에 활용을 하면 좀 더 깔끔한 느낌의 P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2학년 2학기 때 심화영어 독해라는 수업에서 아프리카는 가난할 운명이어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가난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게 데스티니 인스틱트인데 이게 아니다. 아프리카가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민주주의도 점점 많아졌고 전쟁으로 인한 죽음도 줄어들고 과학도 이렇게 발전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언젠간 그 서구 웨스트 사이드나 이런 나머지 국가들의 그런 걸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챕터였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트릭을 줬냐면 이 PPT 슬라이드가 지금 한 대충 50페이지 정도 돼요. 50 슬라이드 정도가 되는데 이 테마에 해당하는 색깔을 아주 조금씩 바꿨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완전 노란색이었잖아요. 이거를 색깔을 천천히 바꿔서 아예 주황색으로 바꿨는데 이게 워낙 천천히 변화하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띌지라도 계속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암시하고자 이런 트릭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했던 수행평가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행평가 하면서 되게 PPT도 잘 만들게 되고 영상 편집도 해보고 몰랐던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수행평가 하면서 다양한 거 많이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